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버드생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들, 네, 그런 어떤 식으로 어떤 마인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이제 그 하버드생들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었었는지 이런 실화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하버드 출신의 유명한 기업인들, 사업가들, 과학자들, 이런 유명하신 분들 일화가 중간중간 계속 챕터마다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 일화들을 읽으면서 저는 더 이렇게 뻔하지 않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책에 솔직히 뻔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일화들을 읽으면서 묘하게 자꾸 그런 거에 더 빠져들게 했던 책이에요. 재밌게 읽었어요. 제가 처음에 부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 1903년 프랭크 넬슨 콜이라는 학자가 세계적인 난제로 여겨졌던 문제를 풀어내서 뉴욕에서 열린 수학학회에서 돌풍을 일으켰대요. 그가 이룬 성과에 대해 모두가 칭송을 했고 누군가 큰 소리로 그에게 외쳤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제가 본 사람들 가운데 가장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콜은 그에게 엷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대요. 아닙니다. 난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하지 않아요. 다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 더 많은 노력을 쏟았을 뿐이지요. 근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갸우뚱했고 콜이 그에게 되물었대요.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내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가 대답했어요. 한 일주일? 콜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그럼 한 달 정도 걸렸습니까? 콜은 여전히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깜짝 놀란 얼굴로 말했어요. 맙소사, 설마 1년 내내 이 문제를 붙들고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러자 콜은 웃음을 거두며 차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1년이 아니라 나는 3년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자리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 능력자들, 뭔가 맨사 출신인 사람들, 뭔가 이제 지능이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 있죠. 다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람들의 결과물만 보고 와 대단하다, 이 사람은 이렇게 타고났으니까, 이런 능력을 타고났으니까, 나는 평범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책에선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하버드생들이 특별한 게 아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노력한 거다. 성공한 사람들, 꿈을 이룬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끝까지 끊임없이 노력한 거다. 이걸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끝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 그 의지, 우직함,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건데, 저를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아무리 3개월 동안 내가 시간 허비하고 게을러졌다고 해도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죠. 잘 안 돼도 다시 올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끌어올리고, 그냥 계속 리마인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기계발서가 필요하고 주기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게, 나 혼자서만 뭔가 내 생각으로만 내 의지를 막 키워나간다는 게 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보면서 동기부여를 많이 받거든요. 나도 그러면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책을 보면. 그러니까 책을 계속 읽게 되는 거죠. 나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뭐 강연을 들으러 간다든지, 이렇게 책을 본다든지, 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모임을 갖고
그런 이제 나보다 뭔가 더 활기 있게 사는 사람들, 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동기부여를 받는 거죠. 그 에너지를 받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를 조금 더 좀 끌어올리고,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하고 노력하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분명 미래에 이렇게 치열함으로 내가 시간을 썼던 거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그냥 이렇게 막 되게 게을러서 널브러져 있을 때랑, 그리고 내가 뭔가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생활에서 내가 규칙적으로 이제 좋은 습관들을 들여서 이제 생활할 때 그 에너지는 확실히 틀리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야, 나름 되게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래? 왜 이렇게 막 못해서 안달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이게 한 번 그런 거를 맛보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고 하는 걸 한두 번 이렇게 내가 맛보게 되잖아요. 그럼 그 묘미를 알게 되거든요. 그 희열감,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네. 그리고 그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거고 내 시간을 쓰는 거니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아, 네. 저희 4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최악의 바보는 반성하지 않는 사람이다. 네.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늘 반성한다는 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내가 여름에 게을렀다 이런 거 반성하고 다시 네,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처럼 저희가 항상 반성하고 다시 네, 내 계획을 세워보고 열심히 살면 되는 거죠. 뭐. 또 한번 볼까요? 책을? 네, 한 가지 일에만 네, 집중을 해서 열정을 다 쏟아야 된대요. 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저것 벌려놓지 말고 내가 정말 네,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네, 그것에 집중을 해서 목표를 향해서 노력을 하라는 거고요. 또 뭐가 있었나? 성공은 얼마만큼 많은 일을 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집중해서 일을 하느냐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자, 하버드에서는 게으름을 피우며 시간을 낭비한 학생을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은 지금 잠자며 흘리는 침이, 잠자며 흘리는 내 침이 내일은 고통의 눈물이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그토록 공평하다.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가? 매 순간순간을 충실하고 값어치 있게 보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열심히 계획하고 공부하고 경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지금 내가 자면서 이렇게 침 질질 흘린 침 있죠? 그게 나중엔 눈물이 돼서 돌아온대요. 자, 열심히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달콤한 습관, 그게 뭘까요? 바로 미룸. 네, 미룸이라는 거죠. 게으름. 내일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을 손에 넣을 수 없다. 내일이 가져다 줄 것은 죽음과 무덤뿐이니까. 인생에서 남과 다른 성공을 거두길 원한다면 즉시 행동하고 서둘러 첫걸음을 떼야 합니다. 뒤에 뭐 이런 말도 있던데 저희가 잠깐만요. 저희가 이제 살다 보면 뭔가 기회가 오잖아요. 기회.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망설이다가 놓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내가 다 알지만 이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과연 이걸 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망설이다가 그 기회를 날려버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망설여질 수밖에 없지만 그냥 무조건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엊그저께 이제 일요일 날 그 독서 모임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뭐 며칠 전에 하고 싶은 사람 이제 댓글 달아주세요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모임을 갖게 됐거든요. 독서 모임을. 되게 망설여지더라고요. 왜냐, 교회를 가고 싶은데 나는 그럼 이때 가면 예배를 못 드리는데 어떡하지? 되게 고민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맞거든요. 근데 처음에 들었던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고 싶은데 내 첫 마음 가고 싶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되게 충실했어요. 그날은 그냥. 그래서 가서 책 읽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기회가 오고 내가 망설여질 때는 처음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잘 될까? 이럴 때는 그냥 해버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거고, 내가 좀 망설여졌을 때 내가 첫 느낌대로 갔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높았고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라는 생각은 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뭔가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지 말고 그냥 해버리세요. 네, 그게 답인 것 같고, 그리고 하다가 잘 안 되고 뭐 흐지부지 되고 해도 그러면서 또 나는 어떻게 할지 다른 방향으로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정하고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무조건 그냥 바로 해버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런 책 정말 많잖아요. 행동력 높여주는 책들.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책들 보면은 다 기본적으로 즉시 행동해라. 미루지 말, 뭔가 망설이지 말고 바로 해라. 이게 진리인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그렇게 해야 후회도 없고, 네, 만족도가 높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했던 것들은 그냥 무조건 그냥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한번 또 넘겨볼게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 네. 이게 배움. 계속 공부하라는 거. 이제, 노력하라는 거랑 공부, 이제 내가 진짜 이런 석학들, 얼마나 머리가 좋겠어요. 그쵸? 이런 분들도 항상 끝까지 공부한다는 거죠. 계속 내가 어떻게든 지식을 얻으려고 공부한다는 거죠. 이 배움이라는 거는 평생 배움이라는 거고, 이렇게 배우고 내가 지식을 쌓는 게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네, 나의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바로 이 배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공부하라고, 네, 그래서 항상 평생 공부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여기 이렇게 써 있네요. 우리가 대체 어떻게 해야 남들을 넘어설 수 있을까? 돈일까? 미모일까? 아니면 권력일까? 모두 아니다. 오직 배움을 통해서만 상대를 물리치고 경쟁자들을 따돌릴 수 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배움이라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선 그래요. 기본에 충실해서 내가 배워라. 이 배움이라는 것은 평생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계단 한 계단씩 기본부터 하나씩 배워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뒤에 읽어볼게요. 그 창의력에 대해서 나와요. 창의력. 인류인재와 삼류인재를 구분하는 것은 바로 이 창의력이래요. 창의력. 어떻게 하면 창의력을 기를 수 있을까?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나는 반짝이는 생각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죠. 저희가 그렇게 생각날 때마다 바로바로 메모를 해놓고, 그런 메모 습관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여기 뒤에 보면 새로운 길을 찾을 때 우리의 사고력과 창의력은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를 때
창의력도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뭔가 이렇게 남들이 다 하는 거, 네, 남들이 이렇게 남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런 생각들, 그런 틀을 깨고 뭔가 내가 혼자 스스로 뭔가 문제에 부딪혀보고 이렇게 하면서 창의력이 길러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시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좋은 생각날 때마다 적어보고, 그리고 나중에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 나 이때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또 그때 생각을 했던 것을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도 있거든요. 그럼 또 옆에 메모해 놓고, 내가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좀 더 생각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계속 이제 이어나가면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계속 떠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나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켜 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네, 그 창의적인 생각들, 아이디어들 항상 적어 놓고 뭔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떠올 때가 있으니까 꼭, 네, 그 빛나는 아이디어 놓치지 마시고, 네, 기록해 두세요. 네. 네, 고정관념으로부터 걸어 나와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네요. 네, 그쵸. 창의력과 고정관념은 완전히 정반대니까. 또, 네,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지금 당장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막연하게 이제 적당한 시기만을 찾는 수동적인 자세로 이렇게 미루기만 하는 사람들은 평생을 가도 시간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적당한 때는 영원히 오지 않는데요. 네. 적당한 때는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네, 지금 당장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 팩폭. 시간을 버리면 시간도 나를 버린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시간 관리의 고수다. 반면 실패한 사람들은 모두 시간의 노예다. 그렇죠. 인정할 수밖에 없죠. 저희가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아까 정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만의 시간을 갖고, 그러면 그 시간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네. 시간. 단 하나의 공평한 자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첫 부분에 그런 게 나와요. 시간을 이렇게 공통으로 다 누구나 똑같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24시간이. 그러니까 이 여유, 짜투리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이제 좌우된다.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 1분 1초라도 네, 허투루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휴, 그게 쉽나요? 그죠? 참, 알면서도 안 되는 게 바로 이 시간 관리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마음을 먹어야죠. 그죠? 어떻게 100%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조금 모자란 듯 하면서도 계속 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자, 남보다 나를 먼저 평가하라. 너무 자기 자신에게 느슨한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나 자신부터 판단하고, 네, 저희가 메타인지 하잖아요. 나 자신을 알아야지, 내가 지금 어떤 수준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뭐 성공을 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짤 수 있으니까, 네, 나에 대한 그런 생각하는 시간들, 네,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끊임없이 자신의 과거를 비워내는 것이다. 자신의 과거를 비워내고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는 미래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야겠죠. 현재를. 그죠?
좋은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게 나오네요. 이렇게 뭔가 그 자기의 감정 조절을 좀 잘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그쵸? 성공의 가장 큰 적은 기회가 없는 것도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앞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분노를 조절할 수 있다면, 의기소침해 있을 때 자신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면, 어떤 나쁜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다면 성공은 결국 당신의 차지가 될 것이다. 네. 마인드 컨트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도 봤어요. 최면요법. 네. 자기 자신에게 최면하는 거. 존경하는 인물을 나로 만드는 거죠. 존경하는 인물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그런 것들을 막 상상하면서 뭔가 그러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계속 최면을 거는 거.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 해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꿈이 없는 청춘은 아프대요. 네. 아프면 안 돼요. 네. 꿈을 가지고 저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꿈이 없다. 나는 꿈이 없다. 무계획도, 저는 근데 무계획도 뭐랄까?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그때 이제 최선의 판단을 하면 계획이 없어도 내가 지금 현재 판단만 잘해서 행동을 잘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막 되게 막 어떻게 하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내가 살아갈까 막 그거에만 되게 집중하는 사람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가 무계획이지만 지금 현재 충실해가지고 그때그때 상황 판단 딱 잘하고 행동만 잘해도 그것도 좋은 미래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꿈이 없다고 해서 너무 이제 난 꿈도 없어 이렇게 막 되게 막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하지 마시고요. 꿈이 없을 수도 있죠. 네. 얼마 전에 유재석 님도 네, TV에 나와서 꿈이 없어, 계획이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네. 윤은 님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도 뭐 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야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근데 여기서 꿈과 이제 꿈, 이상과 망상, 우리가 꿈꾸는 게 이상과 망상, 이제 뭔가 너무 이제 그거에 대한 차이점이 뭐냐가 나오는데, 바로 그의 차이점 행동이라는 거죠. 행동. 내가 행동하지 않은 그 망상이라는 거죠. 그 현실적인 꿈을 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인 거, 말도 안 되는 거를 꿈을 꾸다 보면 그거는 망상이 수밖에 없다. 망상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행동이 뒤따라지지 않으니까 그건 망상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너무 큰 그런 욕심을 버리고 내가 현실 속에서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을 꿈을 꿔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현실적인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내 능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목적 있게, 목적 있게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는 기회를 잡으라고요. 네.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었죠. 무슨 기회가 왔을 때 여기 보시면 네. 기회는 항상 그런 뭔가 망설임이랑 같이 온대요. 네. 그래서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데 기회를 꼭 잡고 우리가 그리고 또 기회를 찾아보기도 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버드 새벽 4시 반 이렇게 제가 그냥 쑥쑥 그냥 보면서 좋은 내용들 한번 읽어보면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하버드 새벽 4시 반은 꼭 안 보셔도 되고요. 근데 지금 한 10월에는
여름 보내고 한 요맘때는 뭔가 자기계발서 하나 정도는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동기부여 해보시고 이제 10월, 11월, 11월 3개월 잘 살아야 되잖아요. 내년을 또 우리가 맞이할 건데 3개월 후에는 그러니까 3개월 바짝 내가 나를 추스리고 뭔가 동기부여 할 수 있는 그런 책을 한번 찾아서 네, 자기계발서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는데요. 네, 여러분들 공부도 좋고 그리고 운동도 좋고 이렇게 책을 보는 것도 좋고 뭔가 이제 내가 너무 일상적인 거 이제 회사 집 이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책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네, 그럼 저 은실쌤 다음 시간 뵐게요. 그럼 모두 안녕, 행복하세요.